식도암 같은 경우는 수술해도 재발 잘하고 하고 나면 일상생활도 못하니까 뭐 수술을 안 하는 게 좋다 그렇게들 많이들 알고는 계신데, 통상적으로 식도암 수술하고 나면 사망률을 3%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심평원 통계를 보면 한 4.9% 정도 얘기를 해요. 100명 수술하면 5명 돌아가실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진단이 되면 수술은 어떻게 하나요? 수술은 일단은 림프절로 전이가 없는 1기의 경우에 바로 수술을 하게 되고, 약간 침범 정도가 점막을 뚫고 들어가서 점막 하층부터 있다든지 아니면은 주변에 림프절로 전이가 있다든지 그러면은 그 경우는 항암 방사선을 시행을 하고 수술을 하는 게 원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도는 목에서부터 배까지 길이가 약 한 40cm 정도 되는 긴 장기인데, 한 군데 중간에 이제 암이 있다 그래도 식도는 다 절제를 해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거기 몇 센치밖에 암이 없는데 왜 식도를 다 떼냐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첫 번째 기술적으로 식도를 자르고 다시 이어 붙일 수가 없어요. 그게 기술적으로 붙지를 않고 붙어도 다 좁아져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식도 점막 하층에 림프관이 이렇게 막 발달이 돼 있어서 그거를 통해서 암세포가 멀리 전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식도는 어쨌든 다 제거를 하고, 식도를 제거를 하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복부에 있는 장기를 가지고 와서 목이나 아니면 가슴 위쪽에다 연결을 해서 이어 붙여주는 식으로 재건을 하게 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기가 위예요. 위가 이제 수술에 가장 간단하고 혈류가 비교적 안정적이어서 위를 사용을 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위를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면 대장을 사용을 하거나 소장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수술을 받기 전에 환자가 뭔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나요? 똑같이 이제 합병증이 안 생기게끔 하려면 뭐 유산소 운동이나 그런 거 하는 게 도움이 될 거고, 술, 담배는 당연히 끊어야 될 거고, 술, 담배 때문에 생겼는데 못 끊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 거 끊어야 되고, 또 하나는 영양 상태를 잘 유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잘 못 드시니까 식도암 환자들은 체중이 많이 빠지거나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입으로 이렇게 밥을 잘 못 드신다 그러면은 다른 뭐 캔에 들어있는 제품들이 있잖아요. 유동식 같은 거 말씀하시죠? 그런 거라도 잘 드셔가지고 영양 상태를 유지를 하는 게 또 중요할 것 같고, 마찬가지로 담배를 많이 피우니까 만성 폐쇄성 폐질환 동반되어 있는 경우들 많거든요. 적절하게 호흡기내과랑 상의를 해서 어느 정도 호전을 시키는 게 도움이 되죠. 수술 후에는 일단 식사가 어려워가지고 회복되고 이러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한 80년대, 90년대에 외국의 어느 대학에서 조사한 논문을 보면, 식도암 수술하고 나서 위를 사용해서 재건한 경우에 식사할 때 불편감이 있는 경우는 90% 정도 된다. 그러니까 100명 수술하면 10명 정도가 뭐 먹을만 해요라고 얘기를 하고, 90%는 불편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식도를 제거를 하고 위를 사용을 해서 재건을 할 경우에, 식도는 원래 음식이 아래로 내려가게끔 연동 운동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짜주면서 음식을 내려보내는데, 위는 그런 연동 운동을 주기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위는 음식을 저장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모아놨다가 가끔씩 꿀렁하면서 십이지장으로 넘기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음식이 잘 내려가질 않죠. 음식을 먹다 보면 환자들이 가슴에서 뭔가 쌓이는 느낌이 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중력에 의해서 내려가게끔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운동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음식이 저절로 무거워져서 내려가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또 어떤 논문 보면 한 몇 년 정도 지나면 위가 연동 운동을 하기 시작한다는 논문이 있긴 한데, 그래도 식도만큼 되진 않을 거기 때문에 불편감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위가 있으니까 우리가 밥을 2공기를 3공기를 먹고 이렇게 딱 저장을 하는 건데, 저장하는 공간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길게 만드니까 저장할 수가 없어서 많이 못 드세요. 그러니까 원래 먹던 거에 뭐 조금만 2분의 1, 3분의 1밖에 못 드셔서 체중이 안 빠지게끔 하려면 자주 드실 수밖에 없죠. 또 하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는, 음식이 아래로 내려가서 식도로 역류가 안 되게끔 이렇게 근육층이 이렇게 존재를 하거든요. 횡격막이랑 그 외에 몇 가지 구조물에 의해서 역류가 안 되게끔 하는데, 수술할 때 이게 제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역류가 되게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음식 많이 먹으면 이렇게 음식 확 넘어오기도 하고, 아니면 위산이 잘 역류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게 불편감이 있다고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교정을 물리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생활 습관도
적응을 하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먹는 양을 줄이고 잘 내려가게끔 이렇게 운동하시고 저녁 때 잘 드시지 않고 주무시기 전에 못 드시면 안 되고 이제 그런 거는 적응하는 수밖에 없죠. 여러 가지 너무 힘드실 것 같네요, 환자분들이. 그러면 그게 좀 익숙해지는 회복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그래도 대개 환자들 보면 한 2, 3개월 내에 적응은 어느 정도 하고 제 환자 중에 한 6개월 정도 많이 힘들어 하다가 6개월 지나니까 그래도 좀 드시기 시작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꽤 걸린다는 거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혹시 그렇게 좀 한참 힘드실 때 좀 권하시는 음식이나 뭐 이런 게 따로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특별하게 막 이게 좋다 이제 그런 거는 없는데 잘 못 드시기 때문에 같은 걸 드셔도 고단백, 고지방으로 드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 입맛 없고 그러니까 그냥 탄수화물 국수나 먹어야지 뭐 드셔도 되는데 그것보단 같은 걸 드실 거면 여기는 고기 드시고 기름 그런 걸 좀 드시는 게 좋다고 돼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까칠까칠한 것들이 소화가 잘 안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잡곡 같은 거를 드시면은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고 빵 같은 경우도 잡곡빵 같은 거 약간 힘들어한다고 그러고 과일도 껍질째 드시면은 약간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해서 그런 거 안 드시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역류가 잘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역류가 안 생기게끔 탄산음료 같은 거 좀 조심하는 게 좋다고 돼 있고 이제 커피 같은 거 이제 드시면은 약간 좀 불편할 수 있다 그런 거 좀 얘기를 드리고 또 하나는 이게 또 잘 안 내려가서 문제지만 어떤 경우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빨리 내려가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너무 빠른 속도로 12지장까지 음식이 내려가게 되면 덤핑 신드롬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는데 위암 수술하고도 덤핑이라는 게 좀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식도암 수술하고서도 덤핑이 생길 수가 있고 대표적인 증상이 음식 먹고 나면 막 식은땀 난다든지 배가 아프다든지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 경우는 뭐 천천히 드시고 음식 드실 때 물 같은 거 같이 안 드시는 게 좋고 그리고 단당류 같은 거를 좀 먹으면은 덤핑이랑 관련이 있다 그래서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경우를 드셨을 때 좀 전에 얘기한 증상이 나오면 그런 거 되도록 안 드시는 게 좋죠. 그냥 왠지 위가 소화가 조금 더 잘 되게 돕기 위해서는 걷거나 운동 같은 거 하면은 더 나으려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식이 아무래도 이제 내려갈 때 되게 몸을 꼿꼿하게 있는 게 중요하고 또 이제 살살 걸어 다니고 그러면 그래도 그냥 다른 자세보다는 좀 더 음식이 잘 내려가겠죠. 가장 안 좋은 거는 식사하고 누워 계시는 거. 그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최근에 로봇 수술도 많이 하신다는데. 예. 식도암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좋다고 이제 입증이 돼 있거든요. 가장 좋은 거는 개흉수라는 거에 비해서 로봇으로 식도암 수술할 경우에 폐에 관련된 합병증이 많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고 또 하나는 로봇이 시야를 확대돼서 보여주고 손도 이렇게 사람 손처럼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정교하게 수술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도암 같은 경우는 주로 암세포가 많이 전이가 되는 부분이 되돌이 후두신경이라고 그래서 신경 주변의 림프절로 많이 전이가 되고 거기를 깨끗하게 잘 박리를 해야 되는데 박리하다가 신경이 건드려지면 목소리가 쉬거나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로봇으로 수술하면은 직접 눈으로 보고 하는 것보다 더 정교하게 확대되게 돼서 수술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장점이 있을 수가 있죠. 식도암 환자분이나 보호자를 위해서 뭔가 마지막으로 해주실 조언이나 이런 거 있으실까요? 식도암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수술해도 재발 잘하고 하고 나면 일상생활도 못하니까 뭐 수술을 안 하는 게 좋다 그렇게들 많이들 알고는 계신데 요즘 성적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식도암 수술하고 나면 사망률을 3%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심평원 통계를 보면 한 4.9% 정도 얘기를 해요. 100명 수술하면 5명 돌아가실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또 이제 경험이 많은 외과 의사 그리고 경험이 많은 그런 기관에서 수술하는 경우는 합병증 발생률이나 사망률이 상당히 많이 낮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하고 있는 병원 같은 경우는 수술 후 사망률이 1%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시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